한 달 전 유가가 67달러였습니다. 지금 90달러, 40% 올랐습니다. 근데 이틀 전에 호르무즈가 열렸다 닫혔습니다. 하루 만에. 유가가 11%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고요. 내일 휴전이 만료됩니다. 시장은 지금 방향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딥다이브에서 답해야 할 질문은 3개입니다. 첫째, 호르무즈 요요의 진짜 의미. 둘째, 유가가 만드는 인과 사슬. 셋째, 종전 후 진짜 기차는 어디서 출발하는가? 이 주제, 구독자분 댓글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지금 에너지주 사도 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점보다 시나리오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데이터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타임라인 정리합니다. 2월 28일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고요. 전 세계 원유의 20%, LNG의 25%가 여기를 통과합니다. 4월 7일 파키스탄 중재로 이 주 휴전. 내일이 만료일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IEA 4월 보고서 기준 글로벌 원유 공급이 10.1 MB/t 줄었습니다. 97 MB/t까지 내려왔고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1990년 걸프전 때 공급 차질이 4.3 MB/t였습니다. 지금은 그 2.3배입니다. IEA가 역사상 최대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생산국 2개가 멈춘 게 아니라 해상 수송로 자체가 막힌 겁니다. 호르무즈 통과 유량이 평상시 20 MB/t 이상인데 지금 3.8 MPt입니다. 80% 감소. 네, 이번 주에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4월 17일 목요일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상업 선박 완전 개방을 선언했습니다. 유가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WTI가 11.4% 급락해서 83.85달러까지 내려왔고요. 3월 10일 이후 최저입니다. S&P는 7,126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은 종전을 이미 가격에 넣기 시작한 겁니다. 다들 헤드라인만 보는데 진짜 봐야 할 건 그 다음날입니다. 4월 18일 금요일 CNBC 영상에서 선박들이 호르무즈에 접근했다가 회항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해상봉쇄는 유지한다고 했거든요. 이란 출입 선박은 계속 차단입니다. 이란은 그 대응으로 호르무즈를 다시 닫았습니다. IRGC가 공식 발표했고요. 통과 시도 선박에 실제 사격까지 했습니다. NPR 확인입니다. 하루 만에 열렸다 닫힌 겁니다. 이게 뭘 말해주냐면요. 시장은 호르무즈 한마디에 11%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하루 만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섹터를 보겠습니다. 에너지 ETF XLE가 분기 기준 28% 올랐습니다. 2026년 유일하게 녹색인 섹터입니다. 방산 ETF ITA는요. 개전 이래 노스로크러먼 6%, RTX 4.7%, 로키드 마틴 2.8% 급등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ITA가 52주 최고 250달러에서 233달러까지 빠져 있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6.8%, 방산은 이미 출발한 기차입니다. 지금 타면 꼬리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가 흐름을 사슬로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유가가 67달러에서 12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유가 급등은 인플레 압력을 만들고 인플레 압력은 연준의 금리 인하 명분을 약화시킵니다. 금리 인하가 안 되면 기술주의 산소가 줄어듭니다. 이 사슬이 끊기는 지점이 핵심입니다. 4월 17일 호르무즈 개방 발표 직후 유가가 하루 만에 11% 빠졌습니다. 83달러까지 내려왔고요. 그러자 바로 나스닥이 24,468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일 연속 최고치입니다. 사슬이 끊기면 시장은 즉각 반응합니다. 여기서 한 호흡 쉬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핵심은 3가지입니다. 하나, 호르무즈가 열렸다 닫혔다. 시장은 이 한마디에 11% 움직인다. 둘, 에너지만 올랐고 방산은 이미 꺾였다. 셋, 유가가 모든 사슬의 시작점이다. 이거 하나만 들고 가셔도 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 들어갑니다. 전쟁이 끝나면 돈은 어디로 가는가? 역사를 보겠습니다. 1990년 걸프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S&P가 20% 빠졌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21달러에서 46달러까지 올랐고요. 근데 1991년 1월 17일 사막의 폭풍 작전이 시작되자 그날 하루에 유가가 33% 급락하고 S&P는 3.7% 올랐습니다. 유가는 4월까지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핵심 패턴이 있습니다. 전쟁 중 가장 크게 눌린 섹터가 종전 후 가장 강하게 반등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차 어디서 출발하는가?
역대 전쟁 후 섹터 회복 순서를 보면요. 가장 먼저 반등하는 건 항공과 운송입니다. 유가가 120달러에서 80달러로 떨어지면 연료비가 33% 줄어듭니다. 항공 ETF, JTS가 직접 수혜입니다. 참고로 델타 항공 기준 ZU 1센트 상승하면 연간 추가 비용이 4천만 달러입니다. 유가가 내려오면 이 비용이 통째로 절감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술주입니다. 유가 하락이 CPI를 낮추고 연준의 인하 명분이 생기면 기술주에 다시 산소가 공급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두 개로 나눠야 합니다. 베이스 케이스부터. 내일 휴전이 연장되고 호르무즈가 점진적으로 열리는 시나리오입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양측이 원칙적 연장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유가는 3에서 6개월에 걸쳐 80에서 85달러로 내려옵니다. 기술주, 항공, 소비재가 수혜를 받고요. 에너지와 방사는 되돌림 압력을 받습니다. 반대 시나리오도 봐야 합니다. 핵 프로그램 합의가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이슬람아바드 1차 협상에서 미국은 20년 농축 중단을 요구했고 이란은 5년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거부했습니다.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유가가 110에서 130달러까지 재상승합니다. IEA 데이터 기준으로 글로벌 인플레가 0.8%p 추가로 올라갑니다. WEF 보고서에 따르면 비료 원료의 30% 이상이 호르무즈를 통과하기 때문에 식량 가격까지 올라가고요.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현실화됩니다. 전환 신호도 정리하겠습니다. 4가지입니다. 첫째, 호르무즈 통과 선박수 지금 3.8 M, B8D입니다. 10MB per D 이상 회복하면 실질적 개방 신호입니다. 둘째, WTI가 85달러 아래로 내려가서 유지되는지 4월 17일에 83달러를 터치한 적이 있습니다. 유지가 안 됐고요. 셋째, 빅스 현재 17.94입니다. 25 미만이니 안정권이지만 21분의 4 이후 급변 가능합니다. 넷째, IEA와 EIA 월간 보고서에서 공급 전망을 상향 수정하는지 4가지 중 2개 이상 동시에 움직이면 전환 시작입니다. 정리하면 3가지입니다. 첫째, 호르무즈가 이틀 만에 열렸다 닫혔습니다. 유가가 11% 움직이고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이 변동성이 핵심 리스크입니다. 둘째, 에너지 XL이 분기 28% 상승, 방산 ITA 고점 대비 6.8% 하락, 전쟁 중 기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셋째, 걸프전 패턴을 보면 종전 후 가장 눌린 섹터가 가장 강하게 반등합니다. 항공, 기술주 순서입니다. 돈슐랭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은 어느 기차를 타느냐보다 어떤 시나리오에 대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일 21분의 사이 유가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판단 기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섹터가 없으면 경제가 멈추는가? 에너지는 예스입니다. 방사는 노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섹터가 결국 살아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체크할 2가지 챙겨가시죠. 첫째, 본인 포트폴리오에서 에너지 비중을 확인해보세요. 종전 시나리오에서 되돌림이 올 수 있습니다. 비중이 과도하면 리밸런싱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둘째, 내일 4월 21일 휴전 만료입니다. 캘린더에 등록해두시고 연장 여부 뉴스를 바로 확인하세요. 이 하루가 유가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2가지면 충분합니다. 오늘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란 상황은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호르무즈 요요가 어떻게 끝나는지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